예, 이동 탱크 저장소부터 하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치 장소다. 상치 장소는 주유에 대한, 아니, 주차장에 대한 개념으로 보셔라. 그래서 옥외와 옥내가 있는데, 옥내 먼저 할게요. 옥내 상치 장소는 벽, 기둥은 별도로 없고, 여기 지금, 바보, 서, 개, 지붕은, 계단도 필요 없죠. 내화 구조나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어디에만 설치하라? 1층에만 설치하라. 1층. 5개에 설치할 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이지만 1층에 있어서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라. 다만 하천 공지 수면 또는 내화 구조 불연 재료 담,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상치 장소에 대한 개념 관련도 있었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 쭉 한번 볼까요? 주유 취급소. 이론 강의할 때는 이거를 한 번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탱크로리가 있다. 탱크로리가 있으면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줘야겠죠. 얘는 가다 서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개념 잡으실 거는 제일 먼저 이동 탱크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 제일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 제일 위험할 때는 얘가 전도됐을 때, 전도란 넘어졌을 때, 이동 탱크 저장소가 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위험물이 한 번에 유출되니까 예,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피해가 커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라? 소분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옥내 저장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소분에 대한 개념에서 뭐를 갖냐? 면적으로 주는 거예요. 옥내는. 옥내 탱크 저장소는 탱크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탱크의 양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겠죠. 다만 유사시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격거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는 옥외는 방치된 곳이니까 햇빛 등이 들 수가 있으니 옥외에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옥외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옥외 탱크 저장소. 얘는 엄청나게 크다고요. 엄청나게 크니까 부동치마도 생기고, 물을 채우니까 수압시험 하니까 압력도 걸리고, 통기관이 가장 중요한 거고, 걔가 유출됐을 때는 방지해야 되니까 방유제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는 지하로 흘러 들어가니까 탱크 전용실이라는 개념, 흘러나가는 걸 확인하니까 누유검사관. 보시면 중요한 게 딱딱 잡혀요.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는 기름 넣다가 문제 생기니까 자동차 운전 초보자인 김 여사가 운전하다가 주유소 박살내면 큰일 나니까 주유공지, 이격거리, 기름을 넣는 유속, 그게 중요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얘가 사고 나면 확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하겠어요? 전체 용량을 했더니 트레일러가 계속 길어지네. 10발이 10톤짜리 20톤짜리 막 늘어나네. 그럴 거 아니에요. 허가 받은 것만큼.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험하니까 얘를 소분하는 거예요. 소분 개념이 뭐다? 4,000리터 이상을 넣으면 안 된다. 4,000. 여기서 말하는 4,000에 대한 구분은, 탱크는 반드시 밸브를 어디서 넣으라? 분기할 때는 위에요, 옆에요? 위에서만 하라. 다만 옆에서 분기할 수 있는 거는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등의 제어 밸브는 옆에서 분기할 수 있다. 얘는 계속 위험하니까 어디서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옆에요? 위에요? 위에라고. 위에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맨홀. 얘가 각각에 완전히 구획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열받으면 얘가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니까 여기 뭘 넣어요? 안전밸브. 여기서 안전밸브 기준은 뭐냐? 20kPa. 20kPa 미만이냐? 이하냐? 20kPa 초과냐? 20kPa 미만일 때는 20에서 24로 해줘라. 20kPa를 초과할 때는 얼마로 해라? 1.1배로 해라. 그래야 이 탱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가 어쩔 때 위험한지 보자고요. 가다가 얘가 전도 넘어져요. 탱크가 박해요. 뒷면에서 봤더니 여기 위험물이라고 글씨를 쓰겠죠. 흑색 바탕에 뭐라고 쓴다고요?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를 전면 또는 후면, 전면과 후면에. 예전에는 전면 또는 후면인데 지금 전면과 후면에. 얘가 전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꼬꾸라진다는 얘기지. 넘어지니까 어디가 요게 지면이 될 거예요. 이게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그죠? 얘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위험해? 여기는 판때기일 거고 여기는 탱크란 말이에요. 여기가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찌그러지면 안 돼. 탱크를 보호해야 돼. 탱크를 보호하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요? 돌기를 하나 넣는다고. 돌기를 요렇게. 돌기를 넣으면 얘가 이렇게 땅에 넣어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탱크가 안 망가진다고. 얘가 다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측면에다 넣었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구나.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구나. 그러면 측면에다 넣었다 그래서 측면의 틀. 측면 틀은 결국은 뭐예요? 전도시 뭘 보호하는 거야? 탱크 설비를 보호야. 그럼 측면 틀은 뒤에서 보면 하나, 둘, 뒤에서 하나, 둘, 앞쪽에서 하나, 둘 해서 총 4규팅에 4개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탱크의 두께는 얼마라고요? 3.2mm. 그러면 측면 틀하고 탱크하고 어디가 더 튼튼해야 돼요? 측면 틀이 튼튼하면 측면 틀이 안 틀어지고 탱크가 찌그러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측면 틀이 약하면 측면 틀이 깨지면서 다른 것들이 망가진다고.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측면 틀은 3.2mm로 가자. 그리고 가서 여기 옆에 봤더니 여기 조금 여기를 좀 완만하게 할게요. 요렇게 되겠죠. 여기 뭐 맨홀이 있고 여기 안전밸브가 있네. 그 다음 여기 주입 호스 같은 걸 연결한 호스가 접촉구가 있네.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전도하니까 어디가 약해요? 탱크는 벌써 뭘 했어? 탱크 시험을 버텼단 말이에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뭐예요? 탱크로리가 만들어졌으면 여기다 올릴 거니까 올리기 전에 탱크 검사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올린 다음에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설치하는 거야. 설치하니까 어디가 얘 탱크는 튼튼해. 어디가 약해요? 얘가 약한 거지. 여기 용접부가 약하죠. 그러면 얘가 넘어졌을 때 얘네들을 보호할 거야. 얘네들을 보호하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철판을 이렇게 구비하는 얘기야.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탱크의 맨홀이 여기 있고요. 얘가 빵 찌그러지면 여기가 들어가겠지. 그건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탱크 보호가 아니라고. 탱크 보호가 아니라 얘는 안전밸브나 맨홀 등의 부속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방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방호틀이에요. 그러면 방호틀의 모양은 뭐다? 산 모양. 그럼 얘네들은
탱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부속 설비 보호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탱크보다는 먼저 찌그러져야지. 얘가 탱크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어틀을 얼마? 2.3mm. 얘네들이 뭐보다 높아야 돼요? 요것이 요거보다. 안전밸브는 매뉴얼 등보다 얼마? 50mm, 즉 5cm 정도보다 높게 설치해야 얘네들이 먼저 망가지고, 이것이 망가진다면 이거 망가진 것까지 어떻게 보호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방호틀. 위에서 보면 방호틀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놀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언제? 전도됐을 때고요. 얘가 평상시에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안에 있는 위험물이 여기 있던 게 출렁 하겠죠. 그러면서 제4류 위험물인 유기화합물들은 비극성이고요. 정전기에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정전기를 보호하니까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가 안 된다고. 왜? 타이어잖아요. 타이어. 접지를 해도 어느 정도 얘네들은 정전기를 축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파도를 방지한다라고 해서 진행 방향과 수평으로 방파판을 설치하라. 방파판, 이거는 파도를 방지한다라고 해서 방파판. 얘네들은 어떠한 뭐를 지키거나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다고요? 단순하게 파도 방지니까 1.6mm 이상이면 되더라. 그래서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크기나 위치를 다르게 해서 두 개를. 근데 얘가 워낙 소분되어 있어. 얼마로? 2000리터 이하로 소분되어 있으면 방파판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또는 원형일 때는 방파판의 면적을 50%로 하지만 원형일 때는 더 줄여서 40%로 해줘도 된다. 두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걸 어떤 거냐면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을 운반할 때가 중요하다.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은 이것도 위험하다예요. 워낙 폭발력이 강하니 탱크를 어떻게 소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탱크 하나가 1900리터를 넘어가면 안 돼. 소분하는 1900리터마다 소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탱크 전체 용량이 1900리터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철판 두께가 얼마? 10mm를 넘겨야 되고요. 안에 내압은 1.0메가파스칼의 내압을 견뎌야 돼. 그리고 얘네들의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는 200kPa의 압력으로 줘야 되니 당연히 압력을 높은 압력에 견디겠죠.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려니까 퍼지를 할 거고, 그거 사이펀 퍼지는 시험에 나왔던 거고, 압력 퍼지, 스위프 퍼지, 진공 퍼지, 그 다음에 사이펀 퍼지 시험이 나왔던 거고. 그럼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 탱크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 이렇게 호스 꼭지 해가지고 얼마 구비를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지하 탱크에다가. 근데 지하 탱크 이놈이 90포인트가 되면 경보를 빽빽빽 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사람들이 못 들었어. 그럼 얘가 100포인트가 되면 딱 차단해버릴 거란 말이야. 딱 끊어버렸는데 얘는 계속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봤다 그랬죠? 지하 탱크 펑펑 올라간다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 수동으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긴급하게 차단해라. 긴급 차단 레버 15cm 이상의 긴급 차단 레버를 후면에다 설치하라. 자, 정리해보죠. 전면, 후면에다가 위험물이라고 표지를 해라.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이러한 곳은 글자가 이제 PDF에서 바뀌면서 깨진 것 같은데 조금 위치가 바뀌어졌네. 교재 있으니까. 방파판은 1.6 방파판 1.6 4000리터마다 소분하라. 방호틀은 2.3mm, 측면틀은 이렇게 4규통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이러한 곳은 산 모양으로 해서
4개를 다 보호하고 있죠. 그것이 방호틀이다. 방호틀은 부속 설비보다 얼마? 50mm 이상으로 높게 해줘라. 맨 뒤에 여기는 긴급 차단 레버,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다니라. 이동 저장 탱크의 구조, 탱크는 두께가 3.2mm 이상의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 내열성의 구조로서 위험을 세지 아니해야 되고,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를 4,000리터 이하마다 소분하되 철판 두께는 3.1mm 이상의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 내식성 있는 금속성으로 하고, 그것에 칸막이를 설치해라.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체 상태니까 즉 위험성이 좀 적으니 칸막이 안 해도 된다. 소분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매놀,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탱크 상부에 도출되어 있는 탱크에 있어서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의하여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견인 자동차니까 피견인, 견인 자동차가 아닌 피견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는 걸, 피견인 자동차가 뭐라 해야 돼요? 견인 자동차가 끌고 가는 거, 피견이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 피견인 자동차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조상 요거로 봐야겠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측면틀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끊어져서 나와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여기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하기에 의미가 없잖아요. 측면틀 보시죠. 측면틀이란 탱크 뒷부분의 인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에 요거 그냥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 돼. 뭐 저렇게 말이 많아. 그림 새로 하나 그릴게요. 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탱크가 이렇게 땅에 닿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측면틀이 있으면 측면틀이 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탱크의 무게중심, 위험물을 다 채웠을 경우에 무게중심 요 정도쯤 되겠네요. 가운데. 그럼 이 무게중심을 그리면 이렇게 해요. 무게중심을 그리면 이 무게중심에서부터 측면틀과 탱크의 최외곽가에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과 무게중심 사이에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90도. 요거를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그러면 무게중심과 법선 사이에 요 각이 얼마라고요? 요 측면틀과 각도와 무게중심에서의 법선 요 90도가 됐을 때 요 각도가 얼마? 이게 35도. 요 각도를 그렸을 때 지면으로부터 요 각이 얼마? 이게 75도. 숫자만 기억하세요. 3575.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여 직선을 만들래. 그럼 이때 직선이 수평면, 바닥면과 내각이 얼마? 75도. 그 다음에 최대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 당해 탱크의 중량의 중심점, 무게중심점과 측면틀 최외측을 연결하래요. 그 연결하는 직선과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측면틀을 연결하는 직선이에요.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각이니까 법선 얘기합니다. 90도를 이루는 각도는 35도 이상이 되도록 하라. 시험장에서 그림 그리라고 나오겠어요? 숫자만 나오겠지. 35도, 75도.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35도, 외측이란 나오면 75도.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측면틀을 하고, 이때 측면틀은 상부는 네 모퉁이에서 각각 해당되도록 전면 후단으로부터 각각 얼마? 1m 이내 위치에 설치하고,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측면틀의 부착 부분엔 받침판을 설치하라. 즉 측면틀은 뭐예요? 탱크 손상을 방지하지 않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란 얘기죠. 방호틀은 두께가 얼마? 2.3m 이상의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대여로서 산
산 모양 중요해요. 산 모양의 형상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을 하고, 정상 부분은 제일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제일 윗부분에 부속장치보다 얼마를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방파판은 두께가 1.6mm 이상 하되,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용 내실성 있는 금속판으로 하되, 하나의 구획 부분에는 2개 이상, 2개라 했어요.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 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 동일하게 설치를 하고,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또는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해라. 다만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은 당해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해라. 다만 이것이 원형이거나 그 지름이 1m 이하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 측면틀의 최외곽과 탱크의 최외곽을 연결했을 때 요각이 75도라는 얘기고, 위험물을 다 채웠을 때 무게중심과 여기를 각도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면과 각도를 그렸을 때 요게 90도가 됐을 때 요각이 35도라는 얘기예요. 자, 방파판은 1.6mm 이상, 탱크 진행과 동용 방향의 요게 방파판이겠죠. 측면틀은 2.3, 방어틀은 2.3, 측면틀은 3.2, 칸막이는 3.2. 다만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할 땐 10mm, 컨테이너식은 6mm. 다만 컨테이너식이 이제 5mm짜리인 게 있죠. 5mm짜리가 뭐였더라? 지름이었던가. 넘어가죠. 문제 있을 때 그때 풀고. 자, 이동탱크 저장소 유별 도장 색상. 다른 건 몰라도 요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암기하세요. 회적, 청적, 황청. 회적, 청정, 황청. 회적, 청적, 황청. (113번) 이동탱크 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에 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으로서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방사 도료로 그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4번 이동탱크 저장소의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에 대해 설치하는 받침판의 설치 목적을 쓰시오. 방파판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중에 차량의 움직임으로써 인한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출렁임 또는 쏠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한다. 방호틀은 차량의 전복 시 탱크 상부에 있는 부속 설비인 맨홀, 주입구, 안전장치인 부속장치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틀을 쓰고, 측면틀은 차량의 전복 시, 전도 시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해서 탱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건 딱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115번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동탱크 저장소는 측면틀, 방호틀의 역할. 측면틀은 탱크 보호, 방호틀은 부속장치 보호. 방호틀의 두께 얼마? 방호틀은 2.3mm, 부속장치 상단으로부터 높이는, 이건 단위까지 써야 돼요. 50mm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 0.5cm 해도 되고요, 0.05m 해도 돼요. 높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다만 단위 안 쓰면 이건 틀린 거예요. 높이는 몇 mm라고 하면 50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주의하세요. 저장 용량이 16,000리터인 곳에 안전 칸막이는 몇 개이냐. 이거 시험장 가서 직접 그리세요. 4, 4, 4, 4까지인가 보다. 하나, 둘, 셋, 넷, 4, 4, 16, 16,000이네. 그러면 안전 칸막이는 1개, 2개, 3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공식으로 안 하셔도 된다고. 이거 공식 이거 하시려면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잖아. 그냥 시험장 가서 뭐 이게 뭐 1600만 리터 이게 나오겠어요? 상식선에서 나오겠지. 시험장 가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 3개.
116번 컨테이너식 이동전자 탱크를 제외한 이동 탱크 저장소의 취급 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은 아동이 아니고 이동이죠. 이동. 예. 이동 저장 탱크의 상부에 주입할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116번 같은 경우는 47회 때 도선을 덮지하고 주입관의 선단을 탱크 밑부분에 밀착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딥파이프라고 한다. 가시죠. 110번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상용 압력이 얼마 이상인 탱크에는 얼마 이상의 몇 킬로의 압력을, 상용 압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탱크에는 상용 압력에 얼마의 압력을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이동 저장 탱크래요. 이동 저장 탱크에 사용 압력이 20이겠죠. 20kPa 이하의 탱크에서는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 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뭘 해라? 안전장치를 설치해라. 방파판의 두께는 1.6이죠. 1.6mm 이상의 강철판 이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안전장치에는 최대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에서 24 이하, 최대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것에서는 1.1배, 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으로 하되 방파판의 면적은 50% 이상, 다만 원형이나 지름이 1m 이하인 경우 40% 이상으로 갖고 방파판은 2000리터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00리터 미만인 경우 설치하지 않는다. 생략. 이동탱크 저장소의 재료 및 구조, 이거 시험에 바로 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와서 방파판 두께에 대해서 이게 시험에 나와서 좀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관련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재탕한 문제인데 워낙 오래돼서, 나온 지가 오래돼서. 관건은 뭐였냐면요, 산출된 수치는 소수점 두째짜리 이하에서 올림이에요. 반올림이 아니고 소수점 두째짜리 이하에서 올림. 시험 문제에서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하여 있어도 법에서 두째짜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올려서 답을 써야 돼요. 맞잖아요. 법 규정이 우선이죠. 시험 문제에선 특별한 말이 없는 일반 계산식은 소수점 이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째짜리 두째짜리 구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동탱크 저장소 두께를 관출할 때는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올려버리래요. 그 다음에 탱크 칸막이 매너 주입구의 뚜껑은 최소치가 얼마? 2.8mm 이상으로 하래요. 단 최대 용량이 20kPa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 1.1을 곱하라. 그래서 방파판과 방호 틀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께란 소수점 두째짜리 이하는 올려버리라.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이에요. 그래서 두께 두께는 미리미리 다니는 루트 시그마분의 270 곱하기 방파판 두께, 방어토 두께입니다. 스테인리스 강간으로 이동 저장 탱크에 방호틀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 재질의 인장 강도가 130이라면 방호틀이니까 2.3을 곱하는 거고요. 시그마가 130이요. 그래서 두께 T는 루트 시그마분의 270 해서 130 넣어주고 계산하셔서 곱하기 2.3 하면 3.31, 소수점 두자짜리에서 올려버리라니까 3.4mm가 된다고요. 이게 문제가 좀 많았어요. 조건이 없었으니까 3.31로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원래 법에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3.4가 맞아요. 48회 때 나오고요. 60 몇 회죠? 68회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간이 탱크 저장소 가시죠. 간이 탱크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간이 탱크는 5개에 설치하라.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용실의 구조는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구조와 같아라. 전용실의 창 출입구는 옥내 저장 탱크의 창 출입구 기준에 같아라. 전용실의 바닥은 옥내 저장소의 전용실의 바닥 구조과 같아라. 전용실의 채광 조명 환기 배출의 설비는 옥내 저장소의 채광 조명 환기와 같아라. 만약에 이게 제가 출제자면은 요거 하겠죠. 요거 제가 출제자라고 하면 그 문제를 내겠어요. 전용실 안에 설치하지 아니야.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가로를 치시오. 그러면 구조는 이거 요까지 하면 되겠네. 무슨 저장소에 전용실의 구조를 적합하라. 요거 채광 조명 환기 배출은 제조소가 아니고요. 옥내 저장소 기준을 따라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출제자면 저런 거 내겠어요. 두 번째,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 저장 탱크는 그 수를 몇 개,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분주는 2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 간이 탱크 저장소에는 그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간이 탱크 저장소라고 표시를 해라. 넘어가시죠.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아서 전도 방지를 하기 위해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켜라. 5개에 설치하는 곳에 5개요.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0.5m 5개 탱크 저장소 기준을 따라했으니까 0.5m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서 그 두께는 3.2mm 이상으로 하고 간이 탱크 저장소는 압력 탱크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테스트를 해라. 간이 탱크 저장소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기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기준을 맞게 설치해라. 첫 번째, 밸브 없는 통기관 간이 탱크는 25mm 5개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얼마 1.5m 이상 수평 선단은 수평 45m 이상 빗물의 침투가 어렵게 하고 인하 방지망을 설치해라. 가는 눈에 인하 방지망을 설치해라. 다만 70도씨 이상인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5개에 설치하되 대기 밸브 부착이죠. 높이는 1.5m 이상의 가는 눈에 고려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하라. 통기관 구별하는 거 일반과 간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119번 간이 탱크 저장소에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 기준 간이니까 25mm 그 다음에 높이 1.5mm 45도 구부리고 인하 방지 장치를 설치해라. 하나의 간이 탱크 저장소의 설치 개수 3기 이하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거리 탱크 전용실이래. 그러면 옥내 탱크 저장소 0.5m 이상으로 하면 되겠죠. 탱크의 용량은 600리터 이하. 간이 탱크 저장소에 변경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45회 때 이것도 100점 방지용이에요. 간이 저장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벽기, 바보지, 증설, 철거하는 경우 간이 탱크 신설, 교체, 철거하는 경우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반 탱크 저장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보유공지. 자, 안반 탱크 저장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하라. 안반 탱크의 안반 투수 개수는 이거 관리사 시험에서 3번 나온 문제예요. 초당 10만 분의 1이야. 10의 마이너스 5승. 초당이니까 미터 퍼 세컨. 설치하고 안반 탱크는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 수면 하에 안반 탱크의 내벽은 안반 균열의 낙반을 방지할 수 있는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것. 안반 탱크는 다음과 같은 적합한 수리 조건을 갖춰야 된다. 안반 탱크 내로 유입하는 지하 수량은 안반 탱크의 지하 수의 충전량보다 적고 안반 탱크의 상부로 물이 유입되는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벽공을 안반 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해라. 그냥 말만 이해하세요. 안반 탱크에 가해지는 지하 수압은 저장소의 최대 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개념적으로만 잡으시면
지하수가 여기서 막 뿜어져 나온다고요. 그럼 지하수에 수압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넣어버리는 거, 원유를. 그럼 얘는 물과 섞이지 않아. 근데 지하수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물로 벽을 만든다고, 수벽을 만든다고, 수벽을.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안반테크 저장소 제가 강의 자료 좀 찾으려고 찾아봤는데 없어. 국내 전문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누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안반탱크의 수리 조건에 대한 빈칸을 적으시오. 안반탱크를 유입되는 지하수량은 안반 내 지하수의 못보다 적을 것. 안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는 수압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안반탱크의 가야지는 무엇은 저장소에 무엇보다 크게 유지할 것. 그냥 암기하시죠. 충전량, 안반탱크 지하수의 충전량보다 적어야 된다. 수벽공을 설치해라. 안반탱크의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 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해라. 법에 있는 내용이라. 내용이 좀 많이 있네요. 판매 취급소, 취급소 문제는 요거 한 문제밖에 관련도에 나온 적이 없어요. 판매 취급소는 1, 2, 2, 4 1종은 20배, 2종은 40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배합실. 그래서 배합실의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배합실의 면적은 얼마? 6에서 15. 무엇 또는 무엇으로 된 벽으로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하고,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은 구조로 적당한 경사를 두고,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지뷰 설비.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출입구의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2m 이상으로 하고, 내부의 차량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할 수 있는 설치를 할 것. 배합실은 요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바닥 면적은 6에서 15. 내화구조 불연재료 벽으로 해라.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지비 설비를 해라.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출입구에 설치해라. 출입구의 문턱은 높이를 얼마로 해라? 0.1. 예. 내동 제가 중요하다고 0.1이라고 하면서 또 0.1 이상으로 해라. 내부의 차량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할 설비를 해라. 넘어가시죠.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는 이송취급소 설치 금지 장소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위험물 기능장에서는 위해송취급소가 거의 안 나왔어요. 오히려 위성취급소가 관리사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냥 포인트만 보세요. 이송취급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 철도나 도로 터널 안에서 이송취급소를 설치해가지고 배관이 터져버리면 철도 도로 안에서 작업하기가 힘들죠.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 어디 중앙선, 차도나 길어깨 또는 중앙선, 중앙 분리대 부분을 거치면 안 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이송취급소에 문제가 생기니 호수, 저수지 등의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그 다음에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설치하면 안 된다. 이송취급소의 경보설비. 이송기지에는 비상벨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펌프실 등에서 가연성 증기 경보밸브,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이송취급소의 긴급차단 밸브. 설치 간격. 긴급차단 밸브의 설치 간격 시가지에 있어서는 4km, 하천, 호수는 양끝단, 횡단하는 양끝단, 해상, 해저는 그 통과하는 양쪽 끝단, 산림지역은 4에서 10, 산림은 10, 시가지가 4, 도로,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그 양끝단,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보시고요.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라.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몇 킬로? 25km마다 설치하라. 뭐 이거 지진
지진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어디였냐고요? 경주인가요? 경주 지진 일어난 다음에 그 해 시험 나왔던 거예요. 지진 강도 4와 지진 강도 5에 대한 대비책을 서라. 이송 취급소에. 전기 방식 조치. 방식 전위에 포화 황산 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하고, 이거 제가 출연낸 거예요. 어디 교재에 있는 게 아니고 세부 기준에 있는 거 제가 출연낸 거예요. 적정한 간격으로 전위 측정 단자를 설치하라. 전기철로 부지의 전류 방향의 장소에는 배관 등을 매설한 경우에는 강제 배류법 등에 의해서 조치해라. 강제 배류법 마이너스 0.8V 이하. 여기 간격은 200에서 500으로 전위 측정 단자를 설치하라. 그 정도만 눈으로 좀 봐주세요. 관리사 시험에서는 이제 2번 나왔던 게 비파기 검사. 비파기 검사는 전체의 20% 이상을 발치해서 하라.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의 내압 시험 1.25배, 배관은 최대 상향 압력 1.25배로 4시간. 이송 취급소의 압력의 안전장치. 압력의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최대 상향 압력이 얼마?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해라. 그 다음에 기능사하고 산업기사에서는 피그장치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기능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피그장치 한 건 뭐냐면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이. 그냥 이해만 하세요. 배관이 있으면 여기서 휘발유를 보낼 수도 있고요, 등유를 보낼 수도 있고요, 경유를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원유를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보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피그, 돼지, 돼지요. 다리만 살짝 주우면 꼬리, 이 배관에다가 이런 걸 넣고 여기는 경유, 또 여기다 놓고 여기 휘발유, 그래서 보내는 거라고요. 응? 그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 휘발유 있고 옆 피그장치가 꽉 차 있다고요. 여기 꼬리 하나, 이거 뒤에서 보면 이렇게 꼬리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넣는다고요. 그리고 압력에서 쭉 보내면 다른 위험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걸 피그장치라고 한다고. 피그장치. 이러한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피그장치는 장애장치 내부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내부 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장치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피부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되,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지비 설비를 설치하고, 피그장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그장치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고, 아직까지 기능장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내면 공부하신 분도 못 써요. 필기 때나 나오는 문제지. 제가 보기 필기 때는 좀 그래요. 자, 이송 취급소 설치 제외 장소, 도로 터널안, 호스 저수지의 수원이 되는 곳, 고속도로, 가정차 도로, 차도 길었게 중앙 분리대, 기타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50회 나왔던 거고요. 이송 취급소 설치 허가에 긴급 차단 밸브 또는 차단 밸브에 관한 첨부 서류 5가지를 쓰시오. 50회 때 나온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엔 이거 외우실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나왔어요. 근데 요 근래 126번 이송 취급소에 긴급 차단 밸브의 설치 간격을 쓰시오. 시가지가 4, 산림이 10, 하천 양끝, 해상 양끝, 도로 철도 양끝. 12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53회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탱크 성능시험자, 위험물 운송차.
몇 분 했어요? 좀 더 합시다. 다음 페이지. 이송취급소 배관의 지하 매설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예. 이게 다른 시험,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관리사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나왔어요. 문제 조금 어렵게 내려고. 배관을 이송취급소는 어디에다가 지하에 매설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매설할 때는 주변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수도는 무조건 300m 이건 암기하시고, 건축물로부터는 1.5m 이상 이격을 해서 지하에다 매설하라는 얘기고, 지하가 터널은 10m. 만약에 이 배관을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는 얼마를 0.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라. 배관이 땅속에 있을 경우 얼마? 0.3m 이상의 여기 공간을 확보해줘라. 거리를 보유하라요. 다만 0.3m 이상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라.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걸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깊이로 이격하고, 그 밖의 지역은 1.2m 이상을 깊이를 하고, 다만 당의 배관의 각각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구조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위의 하중에 의해서 얘가 안전하게끔 보호 조치를 한 경우 이렇게 뛸 필요가 없다. 다만 산이나 들은 0.9m, 기타가 1.2m. 아까 거하고 틀려요. 아까 거 산은 4km, 시가지가 4km, 산림이 10km마다는 긴급 차단 밸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딨어? 요건 긴급 차단 밸브예요. 요건 시가지가 4km, 산림이 10km. 요거는 긴급 차단 밸브고, 지금 이거는 매설하는 거라고. 지표면과의 매설 깊이 얼마나 깊이 넣을 거냐. 산들은 0.9m, 기타가 1.2m. 배관은 집안의 동결로 인한 송소를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라.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cm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cm 이상을 채워라. 그래서 사질토, 모래는 20, 배관의 어디 하부는 20, 상부는 30. 그래서 그림에는 적어주셨죠. 다만 하중이 없는 경우 10, 하중이 없는 경우 20. 그림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험물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쉬었다가 하죠. 목이 아파서 제가.